여러분, 이번 시간은 정치문화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문화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통으로 갖는 정치적 생활 양식과 태도와 가치관 등을 얘기한다. 일단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향리형 정치 문화가 있고요.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향리형 정치 문화는 전통사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한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당시 영조가 어떻게 했고 정조가 어떻게 했고 뭐 태종 이방원이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사실을 오히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왕의 성씨가 누군지 정도만 알았지 않을까? 오히려 저기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왕이 누군지, 조정에서 어떤 정치가 이루어지는지, 뭐 대동법을 실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가 굉장히 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분화되어 있어서 미미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치의 힘이 영역이 굉장히 미미했던 시절이죠, 그때는. 자, 그리고 그냥 하루 벌어서 아침에 해가 뜨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 자고 뭐 이런 이제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갖기 힘든 상황이고, 무언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요, 바라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따르는 것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정치 문화를 우리가 향리형 정치 문화라고 얘기하고요. 자, 신민형 정치 문화는 이제 신화된 백성으로서의 자기인식이 있는 겁니다. 신화된 백성.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지 관심은 있습니다. 근데 뭔가를 요구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런 건 하지 않고요. 무조건 따르는 거죠. 자, 이게 이 신민형 정치 문화는요. 자, 권리의식이나 참여의식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그리고 이제 권위주의 산업사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이제 성인 시절이 이제 박정희 정부, 박정희는 어쨌든 군사 독재 뭐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뭐 예방접종 나오면 무조건 가십니고 뭐 세금 내라고 무조건 내야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리든 거기에 대해서 토달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모난도를 정맞는다고 혼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 게 이제 신민형 정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참여형 정치 문화는 여러분 촛불 시위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결정되는지, 요즘은 뭐 생방송으로 청문회도 막 유튜브로 볼 수 있는 시대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 산업사회 또는 발달된 정보사회에서의 모델이 참여형 정치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밑줄 그은 부분 있잖아요. 여기 연결이 돼야 돼요. 향리형 정치문화, 전통사회 모델, 신민형 정치문화, 권위주의 사회 모델, 그 다음에 참여형 정치문화, 민주주의 사회 모델, 이렇게 정리가 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이제 알몬드나 버바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표를 잠깐 분석을 좀 해보면, 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요. 투입 과정과 산출 과정. 투입 과정과 산출 과정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자, 향리형 정치 문화는 투입할 생각도 없고 산출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시겠죠? 반면에 신민형 정치 문화는 투입 과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산출 과정에는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잘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적인 태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참여형 정치 문화는 다 플러스예요. 투입도 플러스, 산출에도 플러스. 아시겠죠? 자, 요렇게 여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합의형 정치 문화와 자, 다극적 정치 문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합의형 정치 문화는 대다수 국민들의 이제 이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고, 비슷한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합의형 정치 문화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직업이 다르고 그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 하더라도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편입니다.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 수준이 어떤가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좀 높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세대 내 갈등이나 뭐 여야 어떤 정치적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사회적 합의 수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상급식 할 때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찬성하는 쪽, 반대하는 쪽. 근데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은 무상급식, 그러니까 급식 세대일 거고, 대부분 그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요? 그런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다,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거에, 뭐, 소련에서 이제 경험했던, 뭐, 이런 사회주의 방식은 시장 경제가 일단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뭔가 큰 틀에서 합의 수준이 높은 거를 우리가 합의형 정치 문화라고 하고, 극단적으로 이게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다극적 정치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합의 수준이 낮죠, 여기는. 이쪽은 높고 여기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이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니, 다극적 정치 문화가 여러분 생각이 다양하다는 거하고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겁니다. 생각이 다양해도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아서 합의형 정치 문화를 가질 수도 있어요.